당신을 위한 쉼표, 더 클래식 진행의 이혜라입니다. 오늘은 바리톤 정경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첫 질문으로 이거 들어보려고요. 나를 정의한다면, 그 수많은 색 중에 나를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광대입니다. 광대요. 예. 어떤 의미죠? 무대에 서는 사람은 무조건 무대 앞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대는 집에서 힘들더라도 항상 무대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즘 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본질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광대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음악가로서도 살고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가르치는 교수이시기도 하고 예. 또 ESG 관련 사업 활동도 전개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랄까? 역할을 하고 있는 동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겠죠. 다양한데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거겠죠. 우리가 베토벤 하면 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작곡가 베토벤 하면 그렇게 작곡가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의 전기를 잘 살펴보면 베토벤 그 당시에 작곡을 하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로비도 했고요. 극장 대관을 위해서 정치도 했고요. 예. 그리고 포스터도 직접 디자인해서 붙이기도 하고 작곡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자신의 작품이 발표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10개 이상의 일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예술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국가든 개인이든 예술가한테 예술을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예술이 돋보이지 못한다고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술이 어떻게 세상에 투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 중에 하나가 예술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에 있어 저는 순수히 따르는 편입니다. 아직은 가녀리 어미로 속옷을 걸치고 좁건 어린 모퉁이 돌아홀래 이지나 언덕 넘어 보이는 하늘을 담은 또 다른 하늘이 소녀의 기다리네. 깊어가는 바다 별이를
가니 바다 하늘 가리며 구워요 바다를 담은 소녀 세상 만지며 꿈을 나눠요 꿈을 꾸어요 꿈을 나눠 예술가로서 내가 의도한 바를 관객이 알아준다면, 팬이 알아준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요. 관객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관객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예술가는 지금 시대의 가치를 먼저 이끌어낼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문화는 대중에게 어떻게 보면 박수를 받기 위한 예술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클래식은 대중의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예술은 아니거든요. 저와 작곡자가 대화를 하는 걸 대중들이 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대중들이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른바 책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책임감, 그렇죠. 책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연계 지을 수 있겠네요. 지금 하고 계시는 ESG 활동들도 예.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보면 좋겠죠.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어젠더를 제시를 하셨어요. 예. 환경, 네. 제주 해녀 네. 등등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ESG가 environment 환경과 S는 소셜 그리고 G는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다소 예술가가 건드리기에는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주변에 종종 합니다. 하지만 환경과 소셜, 사회와 거버넌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CSR, 기업이 사회에 대해서 반환해야 되는 그런 공헌 같은 거. 그렇죠. 공헌 이상의 이제 개념이 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에다가 어떻게 반환을 하는 것인지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문제부터 당장 직면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전에는 그냥 노래 테크닉, 아까 얘기하신 제주 해녀 같은 거는 소셜에 들어가겠죠. 장애 예술인 같은 경우도 소셜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23집 앨범으로 발매한 지구의 목소리 같은 건 똑같은 ESG지만 제가 Earth Sound 그린으로 제목을 줬어요. 네. 예, 그래서 지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목소리, 그리고 지구가 후세에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 메시지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작사를 하고 다시 또 발매를 해서 오페라마 ESG 안에서는 피날레 곡으로 쓰려고 이번에 또 발매를 했습니다. 잠든 땅 깊이 스며든 아침 단비 드넓은 집
지평선을 비추는 광활한 태양 온 세상을 뒤덮은 푸르르리 자연과 온 세상 새하얀 백설의 눈 우리가 숨쉬는 지금 우리를 깨우는 지구는 어디에 있나요? 나를 온전히 감싸 안아 주었던 내가 살고 있는 지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어요. 고요히 잠든 땅 깊이 스며든 아침 단비 드넓은 지평선을 비추는 광활한 태양의 길 온 세상을 뒤덮은 푸르르리 자연과 온 세상 새하얀 백설의 눈 우리가 숨쉬는 지금 우리를 깨우는 지구는 어디에 있나요? 나를 온전히 감싸 안아 주었던 내가 살고 있는 지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어요. 시냇 밑에 보이지 않는 강변 넘어 흘러버린 홍진 모여 괴로운 바다 스쳐버려진 기억이여 다시 한번 살아라. 다시 살아나. 우리가 숨쉬는 지금 우리를 깨우는 지구는 어디에 있나요? 나를 온전히 감싸 안아 주었던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내가 숨쉬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목소리 오페라마라는 네. 단어를 쓰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더 클래식 보시는 분들 중에 오페라마? 뭔데? 더 알고 싶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이거 만드신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오페라마는 제가 박사를 성악으로 하지 않고 경영학으로 했습니다. 오, 이것도 특이한 이력이다. 그죠? 구체적으로는 예술 경영학을 했는데 네. 13년 전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벌써 네. 그렇게 됐는데 네. 오페라마의 개념은 명확합니다. 그 기자님, 서울시 인구가 네. 1,000만 명이잖아요. 네. 1,000만 명 중에 오페라 티켓을 구입해서 보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100단인가요? 1000단인가요? 만 단입니다. 만 단이에요? 네. 아유, 이렇게 1,000만 명 들렸어요. 중이니까. 아, 그렇죠. 네. 놀랍게도 3만 명 정도 된다고 아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997만 명은
오페라를 한 번도 보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굉장히 소외받는 장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오페라의 개념은 뭐냐면 1000만 명 중 3만 명, 그러니까 그 극소수를 위한 하이 퀄리티의 오페라보다는 997만 명이 오페라 클래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끼 상품이 필요하다. 이른바 플랫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그때 당시에 모차르트는 귀족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없으면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가로의 결혼은 놀랍게도 귀족들을 공격하는 작품입니다. 상영이 됐을까요? 안 됐죠. 하지만 그 작품이 이슈가 되면서 프랑스 100년 대혁명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초야권이라고 해서 귀족과 백작이 남자 하인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는 하인이 결혼을 할 때 그 여자 하인과 먼저 하룻밤을 자는 초야권이 잘못됐다라고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페라마 안에서 100분 동안 설명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공연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맛보기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보여드렸어요. 이제는 티켓을 구입해서 예술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토스해지는 장르가 바로 오페라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 또 어떠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주제들을 많이 던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뭐 음악가로서 혹은 또 ESG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사람으로서 뭐 집합한 꿈이나 비전이 있다면요?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많은 꿈을 이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그리고 콘텐츠에 비해서 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회사의 임원, 또 공연자, 앨범, 작가 이 자체는 제가 잘나서 된 건 솔직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인간이 가장 멋있게 늙을 수 있는 건 봉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궁극적인 꿈은 언제가 됐든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익스피리언스와 레퍼런스를 가지고 아프리카를 건너가서 제가 가진 경험을 극장을 제작해서 그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지치고 아파하는 걸 당신은 알고 있나요? 나는 꿈을 꾸어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기를 아픔을 지어치지 않고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사랑으로 채워주며 행복으로 웃을 수 있도록 마른 그들에게 맑은 물이 되어 흐르고 고통도 슬픔도 사라지기를 기도해요. 나는 알아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하늘 바라보기를 소중한 바람 속에 가는 사랑을 나누며 함께 숨쉬며 웃으소. 우리 함께 걸어